오늘 벌써 3주차예요. 6주 중에 3주차. 오늘이 절반이고요. 오늘을 넘어가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인디자인을 이용해서 편집 작업이 막 이제 들어갈 거예요. 3주차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좀 더 많고 다음 주부터는 실제적인 내용, 실습을 하는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뒤에 잘 보이세요? 뒤에 잘 보이세요? 예. 자, 오늘 배울 거는요. 타이포그래피와 커버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지금 쪽배열표가 앞에 몇 개 붙어 있어요. 이따 중간에 이렇게 실습하는 중간이나 아니면 이제 끝나고 나서 시간 될 때 저 앞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 아, 쪽배열표를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만든 목차에 따라서 이거를 32페이지 어떻게 배열할지를 이렇게 쫙 펼쳐놓는 그런 그 종이가 바로 쪽배열표고요. 이따 한번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번 주에 못했으면은 다음 주에 내시면 되고요. 혹시 출판 계획서 아직도 안 내신 분? 출판 계획서. 예. 계속 안 내신 건 아니죠? 예, 다음 주에 안 내신 분 다음 주에 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커버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불을 켜고 다시 할게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서점에 잘 안 가고 대부분 물론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보고 온라인 서점에서 사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 모든 책은 기본적으로 커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출판 관계자분의 이야기를 따르면 이 책의 표지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똑같은 책을 표지만 바꿔서 새로 내도 매출이 훅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자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나 여러분의 경험을 책으로 낸다라고 하면은 꼭 표지가 있어야 돼요. 표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표지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책에는요, 요 5가지 정도, 맨 밑에 리드는 생략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모든 책에는 이 책이 제목이 뭔지, 자, 이 책 같은 경우 제목이 뭐죠? 예, 제일 잘 보이는 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책을 통틀어서 가장 큰 폰트를 쓰는 게 바로 표지입니다. 본문, 어떤 중간에 목차, 이런 거보다 더 크게 쓰는 게 바로 이 표지의 폰트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들어가고요.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뭐냐면은 상상, 그 새로움을 담는 이런 부제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홀린 똑딱이 사진 이야기, 뭐 이런 식의 부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만 가지고는 내 책을 이야기하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부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꼭 들어가야죠. 지은이는 여러분의 이름이나 아니면은 필명을 쓰셔도 돼요. 내가 이거 내 실명으로 썼다가 뭔가 좀 이렇게 억압이나 압박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하면 필명을 쓰셔도 돼요. 네. 그래서 지은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출판사. 여러분이 직접 출판사를 운영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정규 출판 인쇄업체를 통해 가지고 책을 내지 않았더라도 출판사를 하나 지으셔야 돼요. 이름을. 네. 뭐 도서출판 레이트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뭐 도서출판 컴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하나 지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책입니다. 그 다음에 리드가 뭔지 아시는 분? 잡지사에서 일해보신 분 리드가 알 텐데. 어떤 특집 기사나 책의 제목을 이렇게 쓰고 나서 사람들이 그걸 읽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짧은 글이에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리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상 속에 스며 있는 소소한 순간들이 포토그래퍼의 상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렇게 한 줄의 문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2개 있는데, 포토 부분 1위 수상. 이 책이 뭐 이렇게 사진 쪽에서 잘 팔리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목, 부제, 그 다음에 지은이 출판사. 리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디자인에 따라서 리드가 있으면 오히려 지저분한 책도 있어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 리드가 없죠. 제목이 있고 출판사가 있고 뭐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인디자인의 디자인 컬러, 이걸 컬러 컨셉을 따라가지고 네모만 하나 넣어가지고 디자인했는데 굉장히 뭐랄까 정갈하다 그럴까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의 책의 표지를 슬슬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좀 다른 책을 좀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인디자인 편집 디자인이라는 책.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혹시 김성환 화백 아세요? 김성환 화백 만화가인데 고바우 영감 그리신 김성환 화백. 그분이 이 쓴 책인데 이게 뭐냐면 나의 육필 까세집이라는 어려운 제목입니다. 까세가 뭐냐면은 지인들한테 편지 봉투를 주면은 지인들이 전부 그 화가들이었어요. 화가들한테 편지 봉투를 하나씩 줘서 거기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다시 편지 봉투를 가져다가 자기가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111명한테 편지 봉투를 뺏어서 책을 만든 게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안에는 그러면은 주로 화가들의 엽서와 편지 봉투 그림들이 들어있겠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이 김성환 화백이 엮은 나의 육필가세집, 손으로 직접 그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에는 여러 가지 편지 봉투들, 엽서들 그런 그림들이 쭉 들어있어요. 그거와 관련된 사연들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표지 디자인을 뭘 이용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봉투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표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이용해가지고 표지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만든 요 32페이지 출판물도 제가 찍은 사진을 이게 앞뒤로 다 써가지고 만들어서 접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건 사실 사진 가지고 표지 만드는 게 제일 쉽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자, 이 책은 예술가처럼 창조적으로 살아보기라는 책이에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뭘로 만든 거죠? 다 직접 손으로 쓴 거예요. 네. 캘리그라피라고도 하고 직접 손으로 쓴 건데 있어 보이죠? 네. 대충 쓴 게 아니라 나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조금 대충 쓴 것 같은데도 되게 예쁩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제목이 있고 지은이가 있고 출판사가 있고 리드가 있어요. 여기 리드가 뭐냐면 놀이야말로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한 줄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걸 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처럼 창조적으로 살아보기. 얘는 전부 다 손으로 집에 사인펜과 색연필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표지를 손으로 꾸며볼 수도 있고요. 자, 인디자인 편집 디자인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얘는 그냥 네모난 그레디언트를 가진 상자 하나와 그 타이포그래피만 가지고 편집을 이렇게 디자인을 만든 거예요. 보면은 되게 심플하면서도 그 정갈한 그런 절제된 그런 그 모습으로 표지를 디자인했죠. 예, 역시 전문가답게 표지를 디자인했어요. 여러분도 뭐 이렇게 비슷하게 패러디할 수 있죠. 예, 주황색과 빨간색 넣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패러디하면은 있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 데니 그레고리라는 분이 쓴 창작면허 프로젝트라는 책인데요. 이분은 표지를 어떻게 했냐? 자기가 그린 그림을 표지에 넣어서 만들었고요. 제목이나 이 리드 이런 거 전부 다 손으로, 손글씨로. 여기 있는 손글씨 이분이 직접 쓴 건 아니고요. 그 손글씨만 따로 써주시는 분이 써주셨어요. 김영진이란 분이 이렇게 손글씨를 따로 써주셨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그린 작품이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표지에 넣어가지고 표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표지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나는 똑딱이 포토그래퍼다라는데 이거는 자기가 찍은 사진을 조금 이렇게 넣었죠. 근데 사진은 조금 넣은 게 아니라 이렇게 펼쳐져요. 이렇게 큰 사진이었어요. 자기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크게 놓고 한번 이렇게 접어서 표지를 만든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나는 뭐 한 3권만 만들어야겠다. 그럼 표지 이렇게 따로 여러분이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진과 어떤 그 도형과 폰트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그런 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슬슬 내 표지는 어떻게 만들까를 슬슬 고민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표지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건 제일 마지막 순간이에요. 책의 내용을 다 편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책 내용을 조금 참조해가지고 표지가 만들어지곤 합니다. 대신 생각은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책의 표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미처 모르고 지나가던 그런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타이포그래피가 뭔지 아시는 분? 네.
타이포그래피가 뭔지 대충은 알겠는데 이거를 딱 정의해서 설명하기 되게 애매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에 있어 보이는 것들의 규칙이에요. 왜 저거 있어 보이는지, 왜 쟤는 좀 빈티나는지 그런 규칙들이 바로 이제 이 글자를 가지고 표현하는 타이포그래피입니다. 타이포그래피는 뭐냐면요. 의도에 맞게 글꼴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꼴을 낮자 사이의 관계를 잘 조정해가지고 글의 표현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굵고 진한 폰트를 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주석을 조그맣게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은 작은 글씨로 구퉁이에 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이 의도한 바를 나타내는 게 바로 타이포그래피입니다. 혹시 여러분 명조, 고딕 들어보셨어요? 명조, 고딕. 예, 들어보셨죠? 최근에는 바탕, 도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명조와 고딕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바탕, 도둠, 으뜸 이건 도대체 구별이 안 돼요. 이게 어떤 애가 어떤 애인지. 그래서 여기서는 명조와 고딕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명조와 고딕은요. 특정 글꼴의 모양이 아니라 이름이 아니라 계열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명조체, 고딕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명조체 계열, 고딕체 계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열. 영어로는 폰트 패밀리라고 하거든요. 계열을 의미하는 게 바로 명조와 고딕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영문 폰트도 마찬가지예요. 쉐리프 계열하고 산쉐리프 계열이 있어요. 우리 글자에 명조와 고딕이 있는 것처럼 영어에도 쉐리프 계열하고 산쉐리프 계열이 있는데 잠시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만들어진 그런 올드 스타일의 장식용 획, 장식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글꼴에 좀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장식이 붙어 있는 애들이 다 쉐리프 체고요. 그런 장식들을 보통 쉐리프라고 합니다. 그럼 산쉐리프는 쉐리프가 없는 애들이 산쉐리프예요. 쉐리프는 장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쉐리프는 장식이고 장식이 없는 애들은 산쉐리프다. 이해하셨어요? 네. 자, 고딕과 명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맨 위에 있는 애는 윤고딕이라는 글자입니다. 디자이너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윤고딕. 이거 쓰면은 대충 그려도 다 있어 보여요. 여러분이 만든 그런 어떤 문서나 어떤 도큐멘트 큰 글자들이 좀 없어 보이는 거는 맑은 고딕을 썼기 때문이에요. 네. 그나마 맑은 고딕은 좀 나아요. 예전에는 굴림을 썼어요. 네. 굴림을 쓰면 뭘 만들어도 구려 보여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반짝반짝 윤이 나는 윤고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게 말로 표현하긴 되게 어려운데 만들고 나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만든 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윤고딕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윤고딕을 구해서 쓰면은 다 디자이너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6주간 과정의 핵심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제주 명조. 이 제주가 지자체가 되고 나서 폰트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아, 모르시구나. 검색 엔진 가서 제주 폰트 이렇게 치면은 제주 명조, 제주 고딕, 그 다음에 하루방인가? 제주 하루방 뒤에 보여드릴 텐데 그런 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명조체가 의외로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전문가들이 만들었어요. 제주도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제주도에 납품을 했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주도 폰트 써보시면은 있어 보여요. 예. 제가 봉사하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소식지를 일주일에 4페이지짜리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제주 명조와 제주 고딕과 제주 하루방을 써가지고 만드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 무슨 전문 출판사에서 이렇게 해오는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 명조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좀 밉지만 예, 나눔 NHN에서 배포하는 글꼴입니다. 나눔 명조, 나눔 글꼴, 나눔 손글씨, 나눔 고딕, 최근에 나눔 에코 뭐 이런 것도 나와서 잉크 적게 먹는 이런 글자 나왔는데 꽤 쓸만해요. 예. 왜냐하면 다 전문가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예. 자, 여러분들이 만드는 문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꼭 뭔가를 얻어야 돼라고 하면은 굴림을 쓰면 안 돼요. 빈티가 나요. 맑은 고딕 그것도 쓰면 안 돼요. 윤고딕 이런 거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높으신 분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끌리는 거예요. 그 문서에.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게 이제 그 타이포그래피의 그 비밀입니다. 자, 명조는 장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붓글씨 써보셨어요? 붓글씨를 쓰면 고딕으로 절대 안 나와요. 궁서나 명조체 비슷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붓이 닿는 순간 삐침과 그런 장식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명조는 장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런 장식, 삐침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장식들이 있는 게 명조입니다. 고딕은 장식이 없죠. 그죠? 삐침이나 이런 장식이 없어요. 자, 이 명조와 고딕의 차이는 장식인데 그 장식의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도대체 그 장식이 뭐길래? 자, 쉐리프도 장식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자, 쉐리프도 장식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여기, 이런 거 없어도 되는데 있는 게 쉐리프체입니다. 그래서 장식이 있는 게 쉐리프체고요. 장식이 없는 거는, 자, 쉐리프체는 이렇게 장식이 있죠? 이렇게 장식이 있습니다. 장식이 있는 게 쉐리프체고 장식이 없는 게 뭐라고요? 산쉐리프. 쉐리프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MS 산쉐리프, 타오마, 제가 좋아하는 폰트입니다. 타오마 이런 애들 다 장식이 없어요. 장식이 없으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깔끔하다라는 느낌 그런 게 들어요. 자, 그런데 깔끔한 게 다가 아니에요.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 소설책이나 인문학 책 보면은 글자가 많잖아요. 글자가 많은 책들은 보면은 대부분 명조로 돼 있을까요? 고딕으로 돼 있을까요? 명조로 돼 있습니다. 글자가 많은 애들은 명조로 돼 있어요. 반면에 어떤 제목을 나타내는 거나 이런 거 명조의 고딕이에요. 제목 분명히 인디자인, 편집 디자인 이 제목은 고딕인데 이 책도 안에 보면은 본문 전부 명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명조로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명조 같은 경우에는 장식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글자가 시작되는 부분에 장식들이 있어요. 이 장식이 있으면 긴 문장을 읽기에 편하대요, 우리 눈이. 긴 문장을 읽기에 그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 문장을 써야 될 경우에는 그 장식들이 있는 글자를 써주면은 우리 눈이 시각적으로 편하게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긴 문장을 썼는데 장식이 없으면은 왠지 막 이렇게 눈이 피곤해진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긴 문장을 써야 된다. 여러분의 본문 내용이 되게 길다라고 하면은 장식이 있는 애를 쓰는 게 더 편하고요. 자, 얘 보면은 장식이 없죠. 예.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도 장식이 있는 애와 장식이 없는 애가 정말 긴 문장을 읽을 때 가독성이나 눈에 편한 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아마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은 짧은 문장들은 이렇게 그 고딕으로 되어 있고 긴 문장들은 본문이 대부분 명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명조체가 장식이 있어서 긴 문장을 읽기에 눈에 편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주 한라산, 상상 제목, 나눔, NHN에서 배포한 나눔 손글씨 이런 것들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찾아서 다운받아서 설치해 놓으면 의외로 종종 쓸 때가 있습니다. 자, 제가 책 만들 때 쓴 표지는 여기 100시간 만에 행복한 예술가 되기 이 표지의 폰트는 어느 걸까요? 예, 저는 상상 제목을 가끔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주 한라산은 왠지 좀 뭐 이렇게 묵직한 느낌 나죠? 예, 그래서 내가 만들려는 책이 이렇게 좀 무게가 있는 책이다 그러면 한라산 정도 쓰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뭔가 가볍고 뭐 말랑말랑한 그런 산뜻한 느낌, 그런 뭐 손글씨 이런 거 조금 써주시면 되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글씨로 하면은 읽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손글씨나 제주 한라산이나 상상 제목 이런 것들은 그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만 조금씩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만약에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중요한 내용을 표현할 때 글자의 크기도 중요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글자의 굵기입니다. 글자가 아무리 커도 그 획의 굵기가 가늘면은 굉장히 심플하고 날씬해 보여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를 하고 싶다라면은 굵은 폰트를 쓰셔야 돼요. 굵은 폰트를 쓴 게 가는 폰트를 크게 만든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앞서 봤던
이 한글 폰트 중에 제주한라산과 상상 제목은 둘 다 굵은 폰트예요. 그래서 제목이나 중간중간에 뭔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굵기가 크기보다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굵은 폰트를 찾아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줄 길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글줄 길이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한 번에 쭉 읽어서 줄바꿈을 하기 전에 나오는 글자의 길이입니다. 최근에는요, 서점에 가서 보니까 글줄 길이가 갈수록 짧아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읽기 능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최근엔 세로로 된 책도 없죠. 갈수록 글줄 길이가 짧아지면서 이 행과 행 사이의 길이는 조금 더 넉넉하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들은 대부분 다 왠지 딱 봤을 때 읽기가 편해 보여요. 대신 단점은 종이를 아끼지 않고 막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딱 보면은 편집했을 때 A4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MS 워드나 아래 한글 같은 걸 편집 많이 하잖아요. 100페이지로 편집해서 넘겼는데 책이 나올 땐 250페이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글줄 길이를 짧게 하고 간격도 넓게 하고, 그리고 종이 여백도 되게 많이 줘요. 요즘 책들은 여백이 되게 많아요. 어떤 건 뭐 밑에 이만큼 여백 두고 있는 책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용이 부실하면 여백을 많이 주면은 32페이지 채울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얘기하려고요. 자, 근데 이 글줄 길이가 너무 길면 피곤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줄을 읽고 넘어가는 순간 휴식을 취하거든요. 짧게. 우리 눈이. 근데 그게 없으면 마라톤 뛰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막 호흡이 되게 가빠져요. 이렇게 줄이 안 바뀌면은. 그래서 글줄 길이가 너무 길면은 힘들고요. 요즘 나오는 책들의 글줄 길이는 보통 30글자에서 35글자, 조금 길면 40글자 정도 됩니다. 예전 책들은 거의 막 50글자까지 이렇게 갔었어요. 자, 글줄 길이가 긴 거를 막으려면 2단 편집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편집하면은 내용은 똑같은데 글줄 길이가 상대적으로 작아져요. 그래서 잡지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 2단 내지는 3단으로 편집을 합니다. 글줄 길이를 짧게 하려고. 예. 이해하셨어요? 예. 2단 구성을 하면은 글줄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 다음에 행간. 글줄과 글줄 사이의 간격을 행간이라고 합니다. 맨 위에는 행간이 거의 없죠. 행간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읽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읽고 싶지 않게 돼요. 두 번째는 적당한 행간이에요. 보통 글자의 크기를 100%라고 하면은 한 70%, 글자의 한 70% 정도를 행으로 주면은 읽기가 편합니다. 이게 한 70% 정도 준 거고요. 제일 아래는 이거는 거의 한 120, 30%. 글자가 높이가 10이라고 할 때 그 사이의 간격이 막 12 정도. 이렇게 된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 어떤 때 쓰냐면 보통 이제 신문에 특집 기사 나오면서 맨 위에 리드가 나와요. 그래서 뭐 신문 4페이지 정도 특집 기사가 나오는데 어떤 이미지 하나 꽉 박히고 굵은 글자 있고 그 밑에 리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리드를 보통 이런 식으로 일부분만 강조할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본문 내내 이렇게 쓰면은 이제 또 피곤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한참 움직여야 되니까 피곤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행간을 쓰시면 되고, 예, 보통 한 글자 크기의 5, 6, 70% 그 정도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정렬 방법. 그래서 이 네모 안에 글자를 좌측으로 정렬하는 경우에는 좌측 정렬이라고 하고, 양쪽을 꽉 채워서 정렬하는 경우는 양측 정렬이라고 합니다. 우측 정렬은 많이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글을 읽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은 우측 정렬 쓰겠죠? 이렇게 읽잖아,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좌측 정렬하고 양측 정렬을 쓰는데, 사람들이 이 양측 정렬에 굉장히 뭐랄까, 이걸 쓰고 싶어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은 이 양측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사각형에 맞추기 위해서 글자와 글자 사이를 임의로 자동으로 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글자와 글자 사이가 벌어지면 우리 눈은 글자를 읽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좌측 정렬인데 단어별 분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디자인에 단어별 분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렬을 하면은 한 글자 단위로 정렬이 되는데 이 단어별 분리를 하면은 단어 단위로
그 말은 공백이 나왔을 때 줄바꿈을 해버리는 게 바로 이 단어별 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 한국 사람의 눈에는 좌측 정렬 단어별 분리가 가장 읽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옵션 중에 하이픈 기능을 꺼버려야 돼요. 하이픈 기능은 영문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이게 들어가 있으면은 단어별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끄면은 자동으로 단어별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눈에는 좌측 정렬 단어별 분리가 제일 편하다. 양측 정렬을 하면은 멀리서 보기엔 이쁜데 막상 읽을 때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간격이 임의로 조정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간. 이것도 한 가지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이 MS 워드나 기타 아래 한글로 문서 작업을 하면서 나는 자간을 조정한다 라는 분 계세요? 만약에 MS 워드나 아래 한글로 문서 작업을 하면서 자간을 조정하면 그분은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부터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자간을 조정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한글은요, 워드 프로세서나 편집기에서 제공하는 기본 자간이 있죠. 그게 벙벙하게 기본이 되어 있어요. 벙벙하다. 자간이 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위에는요, 자, 자간이 인, 디, 자인 사이에 뭔가 공백들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자간이 벙벙하면은 뭔가 좀 어수선한 느낌이 나요. 아래쪽은 자간을 일부러 조금 좁힌 거예요. 5% 정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한글을 편집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의 기본 자간은 벙벙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간을 편집할 때 한 5% 정도 줄여서 편집하면은 읽기도 편하고 그 종이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간을 꼭 5% 정도 마이너스로 조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한글, 모든 대부분의 한글 프로그램은 기본 자간이 벙벙하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5% 정도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는 자간을 조정할 수 없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MS 오피스의 워드처럼 자간 조정하기 되게 어려운 프로그램도 있어요. 조정해 보셨어요? 행간 조정하기도 어려워요. 상대값, 절대값, 최소값 이거 구별할 수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미리 보기도 안 되잖아. 저 지정하고 나서야 조정이 되는데 맨날 되돌리기 하죠. 안 써보셨나? MS 워드? 예. 네. 아무튼 꼭 기억하세요. 한글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5% 정도 자간을 줄여야 이렇게 촘촘하고 꼼꼼해 보이는 느낌 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편집할 때 이 글꼴을 선택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글꼴을 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7, 8가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마음 이해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폰트를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이해하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많아야 3가지, 2-3가지 이렇게 활짝 가죠. 그러니까 동일한 폰트인데 폰트의 굵기를 바꿔서 이거 보세요. 동일한 폰트인데 폰트의 굵기와 색상을 바꿔가지고 쓴 거예요. 둘 다 윤고딕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노트북 가지고 계신데 노트북에서 작업하다가 집에 가서 또 딴 PC에서 작업하잖아요. 큰일 나요. 네, 폰트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그림 넣잖아요. 그림의 절대 경로까지 다 수정해야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내가 설치한 인디자인 설치한 노트북이 요거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벌써 왜 한숨을. 예. 근데 아직 편집을 시작 안 했잖아요. 예. 이제부터 하나를 정해서 거기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 PC를 제가 한번 바꿔봤거든요. 참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림 150개를 다시 다 넣었어요. 예. 수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렇게 넣었습니다. 자, 비밀을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출판 디자이너들이 선호하는 폰트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것만 쓰면 대충 만들어도 있어 보이는 폰트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고딕 계열에서는 윤고딕이고요. 마이너스 50으로 돼 있죠? 이건 뒤에 설명드릴 건데 윤고딕으로 쓰되 자간을 5% 정도 줄인다는 뜻입니다. 그게 마이너스 50이에요. 인디자인에서 자간을 조정하는 그 수치가 있는데 마이너스 50 정도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명조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SM 신신명조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명조는 SM 신신명조, 자간은 마이너스 75, 이거는 약 7.5% 정도 줄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딕은 윤고딕,
요 두 종류를 구해서 쓰시면, 예, 사서 쓰세요. 사서 쓰면은 대충 잘 만들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굴림. 그 쓰시면 안 되고요. 맑은 고딕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 쓰고 싶으면 쓰세요. 예. 빈티나도 전 책임 안 져요. 화면으로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책으로 딱 만들어내면은 그런 표시가 납니다. 자, 지금 보면은 화면에 보이는 것도 이것도 지금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잘 표시가 안 나는데 나중에 출력해서 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모든 편집 디자인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글자 보이세요? 프로그램 글자. 밑에 모음 4개가 쭉 연달, 3개가 있죠. 프로그. 그 사이가 굉장히 촘촘하게 붙어 있죠. 예, 요게 마이너스 자간을 50 정도, 그러니까 5% 정도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굉장히 어떤 그 짜임새나 그 편집해 놓은 게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치밀해 보이고 있어 보여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벙벙해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명조를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아래쪽에 이 자간 보이세요? 모음, 프로그, 이 모음. 이런 식으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문 그 출판 편집인이 만든 거랑 우리가 그냥 MS 워드로 이렇게 리포트 만든 거랑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전문가들이 만든 거는 왠지 진짜 책처럼 보이고 우리가 만든 거는 리포트처럼 보이고 하는 게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명조를 상대적으로 더 자간을 좁혀야 돼요. 약 7.5% 줄여야 되고 고딕은 5% 정도 줄이면 됩니다. 뒤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0분이 딱 지나고 이제 인디자인 맛보기를 또 하겠습니다. 자, 인디자인을 전부 실행시키세요. 자, 1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그 타이포그래피의 몇 가지 그 규칙에 따라서 글꼴을 한번 설정해 볼 거예요. 실행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뭐 배웠죠? 상자 넣기 배웠죠? 예. 누가 쓰셨지? 그 상자 넣기만 배웠는데 책 다 나온 것 같다고. 예. 자, 요 화면 나왔죠? 네, 요 화면이 나오면은 문서를 선택해야 돼요? 책을 선택해야 돼요? 예? 예, 문서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예, 문서를 선택해요. 자, 이 화면이 나왔죠?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어요. 예. 지난번에 못 오신 분, 예, 동영상 보시면 돼요. 자, 여백 및 단은 2개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두세요. 자, 새 문서를 만들었는데 나머지 전부 기본값으로 뒀고요. 단을 2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여러분 원하시면 1단이나 뭐 3단 만드셔도 돼요. 자, 지난번에 그 글상자 하나 넣어봤죠? 그죠?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그 5개 파일 다 복사하셨어요? USB 어디 있어요? 예, 주세요. 예. 자, 글상자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글상자를 하나 넣어볼 건데요. 자, 글상자 넣기 전에 요 파일 있어요. sample.txt. 나눠드린 5개 파일 안에 들어있는 앤데 요거를 전체 선택해서 복사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글상자를 넣을 거예요. 자, 지금 화면을 보면은 A4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화면이 꽉 차게 나오죠? 예, 요 상태에서 글상자를 넣으면 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더하기를 누르면 화면이 좀 커집니다. 주의사항. 인디자인은요, 자판이 한글로 되어 있으면 단축키가 안 먹어요. 그래서 컨트롤 더하기 눌렀는데 화면이 확대가 안 되면 밑에 있는 요게 영문이 아니라 한글로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헤매요. 저만 자판이 안 먹어요. 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한영 전환을 꼭 확인하시고 영문 상태에서만 단축키가 작동을 합니다. 자, 이해하셨고, 자, 왼쪽에 여기 T라고 써 있는 문자 도구에서 문자도구를 선택하고 상자를 하나 그릴게요. 상자를 그리다가 선에 가까이 가면은 얘가 딱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자를 다시 크기를 조정하려면은 위쪽에 있는 이 선택 도구, 이 선택 도구를 눌러서 크기를 조금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그럼 크기에 딱 맞게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을 하고 아까 복사한 걸 붙이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화면을 조금 키울게요. 컨트롤 더하기. 컨트롤 더하기. 여기까지 다 하셨어요? 다 안 된 분. 자, 화면을 잠깐 보세요. 여기 요 화살표 선택 도구로 되어 있을 때는 위쪽에 나오는 메뉴가 X, Y, 뭐 높이, 폭 이런 게 되어 있고 요 문자 도구를 선택하면은 메뉴가 바뀌어요. 차이를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폰트를 설정하려면 문자 도구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명조, 크기 이런 거 다 문자 도구를 선택해야 나옵니다. 어떤 분은 이 선택 도구 하고 나서 자기는 폰트를 못 바꾼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폰트를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세굴림 똑같은 건데 없어 보이죠? 네. 그래서 뭐 둥근 헤드라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폰트가 있는데 이걸 한번 바꿔보세요. 뭐 어도비 고딕도 있고, 자. 이렇게 폰트를 바꿀 수 있고 어도브 명조 스탠다드 이걸로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글자의 크기는 12포인트입니다.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 다 우리한테 해당 사항 없고 딱 3가지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일단 폰트를 바꾸는 건 얘라는 거 설명드렸고 이 메뉴가 나오려면은 문자 도구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폰트의 크기가 바뀌어요. 참고로 15포인트는 되게 큰 거고요. 보통 이런 출판물에서 쓰는 폰트는 9 정도입니다. 9. 화면에서 좀 작다고 느낄 수 있는데 9포인트 정도로 써요. 출판물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폰트를 바꿀 수 있고 폰트가 바뀜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얘가 있는데 이게 행간입니다. 이게 행간이에요. 자, 행간을 자동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자동으로 하는데 자동으로 선택했을 경우 왠지 조금 좁아요, 행간이. 그래서 글자가 12일 때 14.4니까 글자보다 2.4포인트밖에 안 준 거니까 자동보다는 수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간이 되게 벙벙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고딕 같은 경우에는 자간을 마이너스 50, 명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0 정도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간을 선택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자, 자간돼 있고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전각의 1000분의 1입니다. 즉 50을 줄이면 그건 5% 줄였다는 뜻이에요. 1000분의 50은 100분의 5잖아요. 예. 얘가 인디자인이 참 대단한 프로그램이 이 글자 하나를 전각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자간을 1000분의 1 단위로 조절할 수 있어요. 자간을 1000분의 1 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아도비 명조 STD에서 자간을 마이너스 70 정도 주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70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사보면은 거기에 편집되어 있는 게 이렇게 바로 마이너스 70 정도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읽기가 되게 편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0이다. 다시 보면 되게 벙벙하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가는 마이너스 70 정도. 이건 그 명주어 얘기고요. 고딕을 쓰면 마이너스 50 정도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건드릴 게 없어요. 적어도 한글에서는. 그래서 글자의 종류를 선택하고 글자의 크기를 고르고 그다음 행간을 선택하고 자간을 선택하면 돼요. 이 세 가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3분 드릴 테니까 몇 개 박스를 넣어서 그 박스들의 폰트를 글자의 크기, 행간, 자간 이런 것들 한번 조정해 보세요. 질문 있으면 지금 하셔도 되고요. 네. 네. 네, 열어보세요. 샘플. 예, 그거를 복사해서 네. 네. 네? 이 인식이 안 돼요? 이쪽도 안 돼요? 두 개 다 안 돼요? 잠깐만요. 이게 요게 위로 이렇게. 그런 거 아닌데? 꽂히지가 않네. 잠깐만요. 이렇게 말해도 돼? 꽂히면. 안 꽂혔어. 잡으세요. 뒤집어. 네. 네. 지금 잠깐 화면을 보면요. 자, 화면을 잠깐 보면은 아래쪽에 한 개의 오류라고 되어 있는 게 뿅 나와 있어요. 혹시 요거 뜨신 분 계세요? 요게 왜 뜨냐면요. 지금 요 네모 상자 안에 글자들이 다 못 들어가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없애려면은 지난번에 배운 하나 더 만들고 요거를 꼭 선택해서 여기다 넣으면 예. 그래도 계속 오류가 나면은 더 넓혀야 돼요. 얘를. 짠. 짠 하면은 없어져요. 예. 오류가 없어지는 거는 글자가 다 들어갔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신 분 한 명도 없네. 왜요? 네? 됐나요? 요거 못 하신 분? 어떤 게? 보안문서요? 한번 열었다가 닫았던 보안문서가 돼서 복사가 안 돼. 누가 열었다 닫았는데? 제가 뭐 잘못 드린 건 아니죠? 네. 치세요 그럼 직접 다. 네. 커피 페이스트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배운 타이포그래피에 맞게 행간과 자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울 거는 자, 설명드린 그대로죠. 문자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글꼴 고르고 글꼴 크기, 행간, 자간 이것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건드려봐야 이럴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저도 몰라요. 네.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알려드리려다가 못 알려드린 거 있죠. 이거 꼭 배우고 싶었는데 상자에 그림 넣기. 네. 오늘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림을 넣는데요. 이 어도비에서 만든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포맷들은 다 돼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어도비 리더, PDF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넣을 수 있습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림 상자를 하나 넣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 그림을 넣으려면 글자를 넣으려면 글 상자를 넣은 것처럼 그림을 넣으려면 그림 상자를 넣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X 쳐져 있는 거예요. 사각형 프레임 도구. 단축키는 F.
이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꾹 눌러서 오른쪽에 네모를 하나 넣고요. 적당히 뭐 이렇게 딱 맞게 넣어도 되고 여백을 줘도 되고 네모를 하나 넣으면은 X가 나옵니다. X는 그림이 들어가길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컨트롤 D. 그럼 뭘 넣을까요? 물어보죠? 자, 뭘 넣을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린 4종류의 파일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JPG를 당연히 넣을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자, 사각형 프레임을 하나 넣고 그림을 선택하면은 그림이 실제 그 프레임보다 훨씬 커요. 그죠? 그림이 프레임보다 훨씬 큰데 요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 나서 이 프레임 위로 가면 마치 그 카메라의 뷰파인더에서 보이는 동그라미가 가운데 보여요. 얘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림이 보여지는 영역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림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뷰파인더 모양을 동그라미를 누르면 이렇게 조절이 돼요. 자, 그래서 그림을 하나 넣고 여기에 들어가도록 조절해 보세요. 만약에 그림을 넣는데 가로 세로 비율이 이상해진다라고 하면 Shift를 누르고 움직이면 돼요. Shift를 누르고 움직이면 그림의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틀린 상태에서 Shift 누르면 그 틀린 상태를 계속 그대로 따라가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넣을 수 있고요. 자, 이거는 보면은 그림이 들어가는 영역을 정하고 거기에 그림을 하나 끼워 넣는 형식이에요. 그림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마치 구멍이 뚫린 종이 위에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는 것처럼 이 영역만 그림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줄여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정해진 영역 안에 그림을 자동으로 꼭 맞게 줄이는 기능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고생 안 하고 딱 그림을 선택하면 그림을 그 영역에 알아서 딱 맞춰주는 기능이 당연히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림 조절하다가 밤새게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뭘 누르면 그림이 이 안에 꼭 맞게 될지. 자, 그거는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두 번째. 자, 다시 그림을 잊어버리세요. 자, 그림에 대한 미련 버리고 사각형 프레임 도구로 이번에는 세로로 긴 상자를 하나 그려보세요. 세로로 긴 상자를 그린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서 PDF를 하나 넣어보세요. 제가 드린 것 중에 PDF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32페이지 출판 계획서가 PDF입니다. PDF가 들어가죠? 얘도 마찬가지로 되게 클 거예요. 그죠? 얘도 맞춰서 쏙 들어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숙제. 아니면은 뭐 시간 많으면 이렇게 줄여가지고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JPG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PDF 문서도 들어갑니다. 컨트롤 D를 외우시면 돼요. 컨트롤 D. 자, 여기서 재밌는 기능 하나 설명드릴게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안 보이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알려드린 것 중에 컨트롤 0 누르면은 이렇게 1대1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 화면은 우리가 편집하고 있는 화면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 우리가 책으로 만들었을 때 이 페이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잖아요. 그럴 땐 W를 누르시면 됩니다. W를 누르면 지저분한 거 다 빠지고 이렇게 보여져요. CS5에 새로 들어간 기능 중에 하나는 프리젠테이션 모드라는 게 있는데 걔는 Shift W예요. Shift W를 누르면 한 페이지 그냥 다 볼 수 있습니다. 편하죠? 예. Shift W 한 번 더 누르면 빠져나가고요. 예. W를 누르면 편집 모드와 미리 보기가 토글 됩니다. Shift W 누르면 프리젠테이션 모드고요. 자,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여기까지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2분 드릴게요. 이미지와 PDF를 하나씩 넣어보세요. 네. 네. 컨트롤 Z. 네. 네. 여러분이 넣으려는 그림이 프레임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라고 했을 때 그 프레임을 선택하고 개체, 맞춤, 프레임의 내용 맞추기를 누르면 그 프레임에 맞게 뭐 비율에 맞게, 프레임에 맞게, 내용에 맞게 한 번씩 다 선택해 보세요. 조금씩 다 다른 느낌이 나올 거예요. 자르든지 찌그러지든지 이렇게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화면에 이렇게 생긴 애 있나요? 페이지 이렇게 생긴 애. 이거 지금 보여요, 화면에? 이렇게 생긴 거 보이는 분? 안 보이는 분? 안 보이는 분? 한 명 말고 다 있어요? 이거 A 마스터. 예, 페이지를 누르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제가 물어본 건 지금 요게 없는 분. 요건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 고급, 뭐 기본 이렇게 누르면은 오른쪽에 이 창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본만 눌러도 요 페이지가 있고 얘를 누르면 요 페이지 창이 뜰 겁니다. 자,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페이지를 편집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32페이지밖에 안 하는데 약 300페이지를 한다. 근데 300페이지 중에 중간중간에 5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장을 나타내는 페이지는 5개인데 중간중간에 해당 장에 대해서 막 수십 페이지씩 들어있겠죠. 그 페이지를 편집할 수 있는 스타일을 만드는 게 마스터 페이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마 여러분은 없음과 A 마스터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 없음과 A 마스터. 자, 지금 여러분이 편집한 거는 여기 새로운 페이지를 가지고 편집한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아래 여기 보면은 요 버튼 새 페이지 만들기, 요거 새 페이지 만들기를 누르면 뭐가 만들어져요. 페이지가 이렇게 요거 이렇게 해서 32번 누르면 되겠죠. 그럼 무식한 짓이고요. 물론 32번 눌러도 돼요. 자, 이렇게
예, 금방 돼요. 예. 다른 방법은 여기 위쪽에 여기 페이지 삽입. 페이지 삽입 어디서 나왔냐? 요 페이지 탭의 오른쪽 요거 꾹 누르면 페이지 삽입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페이지를 200개만 넣어볼까요? 그럼 200개가 들어갑니다. 그죠? 편집하면 되죠, 이제? 컨트롤 Z 누르면 취소. 이렇게 페이지를 넣을 수 있어요. 자,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마스터 페이지가 있을 때 얘기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할 거는 오늘은 페이지 번호까지 넣어볼게요. 모든 책에는 페이지 번호가 있죠? 그죠? 모든 책에는 페이지 번호가 있습니다. 자, 요 페이지 번호 어떻게 넣을까요? 손으로 1, 2, 3, 4 쓰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자동으로 넣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해볼게요. 자동으로 넣는 기능이 있는데 마스터 페이지에다가 넣어놓으면 그 마스터 페이지를 가지고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낼 때마다 자동으로 페이지 번호가 다 들어가요.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막 여기 요 새 페이지 만들기를 통해서 만들어낸 애들은 전부 A라고 써 있죠? 예, A라고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A 마스터가 적용됐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 A 마스터 페이지, 양면으로 되어 있는 A 마스터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A 마스터 페이지를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자, A 마스터 페이지를 더블 클릭하면은 아까 우리가 편집하던 페이지가 아니라 마스터 페이지로 이동한 겁니다, 지금.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2개 페이지가 한꺼번에 보여야 정상입니다. 왜냐면은 A 마스터는 2개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자, A 마스터 페이지 양쪽 끝에 하나씩 그 페이지 번호를 넣을 건데 페이지 번호 역시 글자입니다. 페이지 번호 역시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가 들어가는 곳엔 뭐가 필요하죠? 글상자가 필요해요. 네. 그걸 몰라서 자기는 페이지가 안 만들어져요 라고 하는 분 봤습니다. 자, 문자 도구를 선택하시고 보통 페이지 여기쯤 들어가죠? 여기쯤에 네모를 하나 긋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깜빡깜빡 할 거예요. 지금 여기는 보통의 평범한 네모예요. 자, 여기서 뭘 넣는데 뭘 넣냐? 문자, 특수문자, 표시자. 이거 찾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현재 페이지 번호. 문자, 특수문자 삽입, 표시자, 현재 페이지 번호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화면을 좀 확대해 볼까요? A라고 들어가면 돼요. A. A 들어갔어요? 예. 중요한 거. 지금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이 자동 현재 페이지 번호를 넣은 그 페이지는 마스터 페이지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A 마스터에서 작업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여기 뭐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여기서 적용해봐야 나머지 페이지는 적용이 안 돼요. 반드시 A 마스터 쪽에서 적용을 하면은 여기 2페이지, 3페이지 애들은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들어가 있나요? 자, 1페이지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왜? 자, 다시 A 마스터로 가볼게요. A 마스터에 이 왼쪽 페이지에만 넣기 때문에. 자, A 마스터 오른쪽 페이지 누르려면 어떻게 할까요? 얘를 복사해요. 얘를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붙인 다음에 얘를 오른쪽 페이지에 놔두면 돼요. 얘를 오른쪽 페이지에 놔둬도 얘가 정상으로 동작하는 건 현재 페이지의 번호를 넣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만약에 3페이지면 3페이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A 마스터의 오른쪽에도 넣으면 이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나오나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스터 페이지를 이용해가지고 편집을 한 게
나머지 모든 페이지에 적용되는 걸 봤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새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이고. 자, 여기 9페이지를 편집하다가 새 페이지를 만들었어. 그럼 10페이지, 11페이지 자동으로 페이지 번호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왜? 왜 들어갈까요? A 마스터를 기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기 15분까지 빌려놨으니까요. 실습 계속 하시고 오늘 배웠던 거 그림 넣기랑 마스터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를 놓고